80년대 또 이렇게 마약과의 전쟁, 정치원에서 이제 이들을 대거 감시하고 또 투옥을 하고, 그래서 일부가 사실 추방이 됐고, 이제 결과적으로 본국에 가면서 엘살바도르 내에 지금 치안이나 그런 범죄의 주요 그런 행위자의 역할을 사실 또 했었고요. 본래가 미국 내에서 추방되고, 그래서 추방되었던 엘살바도르의 갱단들이 자국으로 돌아가면서 다시금 그 폭력 그런 어떤 조직들이 확산되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폭력을 이렇게 수출을 하게 된 거고, 엘살바도르 입장에서는 이제 폭력을 수입을 하는 어떤 그런 형국들이 사실은 이제 있었던 건 거죠. (3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갱단원들로 추정되는 230여 명의 베네수엘라인들을 그냥 비행기에 태워서 강제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맞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좀? 그러니까 미국과 그 엘살바도르의 그런 구조적인 조건이랑 그런 정치적 흐름과 조금 이렇게 맞물려 있다라고 사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엘살바도르는 지금 나이보 부켈레가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기입니다. 2019년부터 집권을 하고 작년 2023, 24년부터 이제 2기로 들어가면서 이 부켈레 대통령이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이제 강경한 치안 정책. 네. 사실은 전반에 지금 내세우고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2023년 1월부로 이제 세코트라고 하는 그런 초대형 감옥 시설을 건설하면서 사실 이제 수용력을 대폭 지금 강화한 상태인데요. 네. 또 미국은 반면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내 치안 문제를 이제 외부로 네. 전가시키려는 어떤 그런 정치적 필요가 사실 있었고,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이제 사실 계약을 맺은 거란 말이에요. 단순한 그런 송환을 넘어서요, 양국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교환이다라고 사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시 말해서 이제 미국은 국내 문제를 외부화하게 함으로써 정치적 메시지를 강화하고, 또 엘살바도르는 그런 재정 지원, 그러니까 그러면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보수층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강경한 이민 그런 메시지로 볼 수가 있고요.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국내의 그 뭐 수감이나 그 관리 책임을 사실 이제 외주화하면서 그 수감 비용을 또 절감할 수 있잖아요. 네, 사실은 제가 네. 이제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엘살바도르를 갔었을 때 제가 느낀 거는요, 미국의 중소도시에 온 것 같다. 돌려 얘기하면 되게 물론 제가 엘살바도르라는 나라를 한 도시 두 도시 가서 뭐 전반적으로 다 봤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요, 되게 안정적이다. 교민들과의 그 대화를 좀 나누는 가운데 정말 엘살바도르 살기 좋아졌다. 부켈레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치안 강화가 그 친구의 방점이었고, 갱단들을 많이 솎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에 참 보도가 많이 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머리 빡빡 깎아놓고 이렇게 몰아놓고 했던 그런 모습들에서 이제 그래서 그 살인율, 네. 그 범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살인율이나 범죄율이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경제 활성화가 됐고. 그러니까 한때 살인율이 전 세계 최고였잖아요. 맞습니다. 엘살바도르가. 예. 그런데 지금은 작년 기준으로 뭐 중남미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살인율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돌려 얘기하면 이제 반인권 국가의 모습인 건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범죄자다, 범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친구들은 갱단에 연루될 수가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그냥 의심만 좀 이렇게 있다면 그냥 무조건 다 수용소에다 감금하는.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서 반인권적인 행태가 있을 수 지금 자행되고 있는 국가라고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 테러범들을 속아내서 하겠다라고 새롭게 구축되어 어떤 그런 신설교도소. 그렇죠. 신설교도소이고요. 갱단 자체를 테러범으로 그만큼 간주를 하면서 그렇게 그런 형태로 이제 무조건 갱단이면 테러범이면 국가를 위협하는 집단이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그렇게 만든 것이 지금 세코트고요.
예, 그럴 개연성 있는 사람까지 다 묶어냈기 때문에 엘살바도르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결코 never 나갈 수 없었는데 지금은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그런 치안들이 확보가 되었다. 어쨌든 이런 갱단들이 미국에는 왜 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미국 내의 중남미계 갱단 문제는 사실 아이러니하게 엘살바도르와 솔직히 좀 이렇게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980년대, 79년도부터 90년 초반까지 엘살바도르의 내전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전이 생기면서 이렇게 대규모 난민, 이주민들이 생기잖아요. 미국으로 많이 사실 이제 유입이 되었고요. 특히 그때 유입됐던 난민, 이주민들이 그 LA, 그 로스앤젤레스에 이제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그런 특히 거기에 정착했던 청년들이 그런 차별과 그런 배제를 미국 사회에서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스스로 지켜야겠다라는 그런 자경단 같은 형태로 이렇게 조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많이 좀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는 게 MS-13. 네, 예, 그렇죠. 거기가 제일 그 유명한 엘살바도르. 맞습니다. 그게 엘살바도르 갱인데 이제 네. 사실 이제 그때 이제 그 친구들이 LA에서 조직했던 게 MS-13이고 그다음에 이제 바리오 그다음에 18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MS 그러면 지금 엘살바도르의 가장 유명한 갱단은 메이드 인 USA군요. 결과적으로 이제 메이드 인 USA이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이제 MS-13이라는 게 M이 이제 마라라고 해서 이제 갱이라는 스페인어고요. 네. 그다음에 S는 살바도르차래 갖고 살바도르 출신들이라는 그 비속어고 그리고 13이라는 숫자는 단원이 됐어. 그러면 13초 동안 거기 다른 갱단원들한테 이제 맞아서 13초 동안 견뎌야 된다.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제 MS-13이라는 게 이름이 붙었고 그다음에 이제 바리오 18이라는 바리오는 스페인 말로 이제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LA의 그 18번 그 구역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바리오 18. 그래서 이제 이 MS-13과 그 바리오 18은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 내에 그 이주한 엘살바도르 친구들이 어떤 그런 자경단적인 조직을 만들었고 이게 이제 초국가적인 갱단으로 이제 확장이 사실 되었다라고 이제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지금 미 대통령이 지금 뜨란데 아라구아라는 베네수엘라 출신들을 미국 입장에서는 추방을 한 거고 그래서 뭔가 베이스를 뒀던 게 사실 이제 18세기 만들어졌던 그 적성국 국민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 Alien Enemies Act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18세기 그 당시에 이제 전시 상황 때 만들어진. 그래서 그 보면은 1812년도에 있었던 영국과의 전쟁. 네.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던 1차 세계대전 14년, 18년 때까지 1차 세계대전. 근데 39년부터 45년 사이 2차 세계대전 때 적용을 했던 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이 네 번째. 네. 예, 전혀 사실은 보면은 전혀 미국과 지금 사실 베네수엘라 간에 사실 전쟁 아니잖아요. 그렇죠? 1789년도에 만들었던 거를 이렇게 근거로 해갖고 지금 이 뜨란데 아라과 갱단을 그 테러 조직으로 간주해서 이 법을 사실 적용을 한 건데 사실은 이제 법적 무리가 많죠. 무리수가 많은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238명이 픽업이 됐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평범한 사람인데 이 트렌드 아라구아의 일원으로 묶여서 엘살바도르로 보내진 사람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미국 법원에서 이건 아니다. 저 사람은 그냥 평범한 시민이다. 라고 해서 비행기를 돌려서까지라도 데려오라고 했는데 결국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지금 미국 정부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법원 패싱 논란까지 일으키면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그 사람만 그들 중에서 갱단이 아닌 평범한 시민이었을 거다라고 보기보다는 저기 지금 되게 애매한 사람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뭐 무리하게 사실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어떤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래서 사실 지금 반인권적인 부분들이 가장 크게 부각이 되는 사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세코트를 운영하면서 특히 더 부켈레의 지지율이 좀 올라갔다. 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지금 뭐 경제적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미지 정치인 건 거잖아요. 네. 예. 내가 이 세코트라는 그 최첨단으로 그 만들어진 감옥소 수감소를 가지고 있고 또 동시에 미국이라는 전 세계 최강 국가의 또 외주까지 받았고 예. 또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안정화되어 있고 네. 안정화되어 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투자들이 많이 또 들어오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부켈레가 하는 그 90% 이상의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지지율을 사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뭐 부켈레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그 엘살바도르 사람들은 전폭적인 사실 이제 지지를 사실 보내고 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네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또 보편적인 사회 질서에 입각해서 보면 분명히 그렇죠. 반인권적인 행태가 있는 거잖아요. 부켈레 하는 행태가 그 왜냐면 갑자기 들어온 건 거예요. 그 경찰 들어와서 우리 아들 데려가고 전혀 그런 범법이랑 상관이 없는데 예. 그냥 우리 아들은 전혀 갱단하고 관련이 없는데 그냥 그렇죠. 집에 와서 데려갔다. 그렇죠. 너는 예. 갱단이라는 뭐 제보를 받았다 이러면서 그렇죠. 연루가 있다라든지 뭐 네. 그냥 뭐 친구의 친구일 수도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가능성이 1이라도 있다고 하면은 뭐 인권과는 상관없이 네. 그게 어찌 생각하면 지금의 그런 권위주의 국가가 행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하나의 모습들이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났던 일과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몇몇 그런 수용시설들에 그렇죠. 정말 가야 할 사람들이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굉장히 좀 억울하게 들어갔거나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부작용이 생기고 그게 지금 말하자면 국가가 시민에게 자행했던 범죄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그런 상황이 엘살바도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 이제 박수갈채만 나오는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민주주의가 이렇게 민주주의도 이렇게 단계가 사실 있다라고 네. 봤을 때 사실은 지금 엘살바도르와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가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민주주의, 돌려 얘기하면은 내가 대통령을 뽑는다라는 그냥 voting 파워 정도만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동시에 이 친구들이 사실은 엘살바도르를 포함해서 중남미권에서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 그 중남미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먹거리 경제잖아요. 네. 따라서 why not? 뭐 그 부분들만 내가 뭐 최소한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그렇다면은 그러한 조금의 그 불편함, 네. 뭐 민주주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선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네들한테는 또 다른 형태인 것 네. 같다. 그래서 안전은 보장이 돼야 그렇죠. 그 다음에 민주주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치안이 그렇죠. 이렇게 안전이라는 게 경제적인 안전과 네. 그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그리고 치안의 안전이 상대적 이전과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나아졌다. 따라서 다른 형태의 지금 부켈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익스큐즈가 사실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엘살바도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사실 미국이 이렇게 약간 18세기 법까지 발굴을 다시 해가면서 그렇죠. 갱단원들이라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미국 정부가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시 중남미로 돌려보내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사실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부하던 우리 한국계 학생, 영주권자인 학생이 약간 중동을 편드는 시위, 그러니까 반이스라엘 시위에 참가했다고 추방이 됐어요. 그렇죠. 저도 그 언론에 접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한테는 되게 먼 일 같고 베네수엘라 갱들 뭐 쫓겨날 수 있지 갱단이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식으로 미국 정부에 좀 반하는 그렇죠. 그런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바로 영주권자라도 너 추방 약간 이렇게 나오는 것과 예, 맥이 좀 통하고 있지 않나요? 권위 독재 국가의 전형적인 사실 이제 모습.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민주주의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국민이 주인이라는 어떤 그런 민주주의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니라 네.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바라보는 그런 사회 국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협을 가한다. 그러면은 포용하고 이해를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제거하고 쳐내야 될 어떤 그런 대상으로 그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네.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따라서 사실은 뭐 비단 우리가 지금 엘살바도르 얘기하고 있고 또 베네수엘라를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 주제의 사실은 키워드는 사실은 미국이고 네. 그 미국 내 키워드는 사실은 트럼프고 남의 얘기만은 아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레슨이 뭘까라고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자주국방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네. 우리가 좀 이렇게 미국이 우리가 많이 경도가 사실 되어 있는 부분에서 네. 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 있긴 하지만 이게 당연하다고 알고 있지 우리가 솔직히 액션 부분 솔직히 많이 갭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좀 미국이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동북아의 그런 외교나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정말 글로벌하게 좀 이렇게 나가야 하는 부분까지도 이 지금 우리가 지금 서로 논의하고 있는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조금 확장해서 조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근데 어쨌든 미국인들이 굉장히 거의 일방적으로 뭐 접전도 아니게 이런 트럼프를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미국이 더 이상 그 민주주의를 어떤 자기들의 제일 도구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막 나오는데 그렇죠. 그 이제 뭐 미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옛날에 미국이 아니다라는 거를 명백하게 지금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더 이상 우리는 미국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그래서 우리도 솔직히 이제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되는 어떤 정말로 그런 분기점이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네. 돌려 얘기하면은 그 트럼프를 뽑은 사람이 솔직히 미국인이고 네. 그럼 결과적으로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들이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거창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세계 시민이 아니라 정말로 미국 시민 정말로 생각하면 트럼프 시민이 되겠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사실 이제 보여주는 사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요. 네. 예. 미국 보수층은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로 조금 약간 강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의 라틴계들이 적은 그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다. 결과적으로 더 보수화 되고 있다라고 사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백인들보다 네, 라틴 네. 아메리카 출신이면서 미국 시민이 된 사람들이 지금 그렇죠. 트럼프 정부의 이런 반이민 정책,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굉장히 그 라틴계가 텃밭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요 트럼프의 요 정책 때문에 트럼프를 찍은 라틴계도 있었을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 트럼프의 이런 이민 정책에서는 오히려 라틴계 쪽들이 사회적 약자기보다는 그 약자에서 일단 한 단계 올라간 친구들이 새롭게 올라오는 친구들에서 이렇게 거부를 하는 그게 그런 맥락도 사실 그 일자리 부분들과도 솔직히 연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라틴계에서 미국에서 시민까지 된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보수화도 되면서 이제 더 다양한 직업의 기회를 갖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블루칼라 층들이 많았지만 이 블루칼라 층들이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미국의 기본적으로 땅만 봐도 절반 이상이 사실 이제 그 멕시코 쪽에 기속되어 있던 땅이기도 했고 전통적으로 네. 사실 그렇고 미국 내에 그 히스패닉들이 사실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정치나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 면에서 미국 내의 라틴계들의 영향은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인 거예요. 미국에 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실 이제 어떻게든 영어를 배우는 것처럼 미국 내에서도 이제 스페인어만 사용해도 또 미국 내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요. 네. 그런 맥락에서 미국 내의 그 중남미계들의 영향력은 크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자체가 그 누군가에 의해서
그 나눠지는 것들에 좀 이렇게 불편함이 있다. 뭐 트럼프 샤이 보수에서의 노출되어 있지 않던 것들이 그런 어떤 선거나 투표를 통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표심을 이렇게 전달한 거고 그 표심을 받은 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에 나와 있는 이 현상까지도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이어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